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오븐인가 전자레인지인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상한 게 나왔죠. 자, 오븐은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창조적인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작가, 뭐 카피라이터, 화가, 뭐 영상 제작자, 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곡가, 작사가 등등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죠. 보통 그런 직업군이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직업, 그거를 크리에이티브라는 직업을 쓰죠. 기존에 이제 매뉴얼대로 어떤 것을 수행해 나간다. 정해진 방식대로 한다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직업이 카피라이터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물론 카피라이터이고, 이제,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요. 지금 이건 우리 집 고양이 소리고요. 네, 고양이가 왔네요. 왔어. 제가 녹음을 하거나 뭘 하면 이 친구가 항상 이렇게 와요. 왔어? 왔어요? 예. 아이고, 그래. 아이고, 왔어. 아무래도 밥을 좀 주고, 고양이 밥 먹는 소리와 함께 계속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양이지.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무엇을 말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현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학과에 왔다고 그래서 전부 다 광고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반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죠. 제 경험에 따르면.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학과를 나왔지만 광고를 안 하는 일도 있고, 뭐 장사를 하거나 조금 더 뭐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법학과를 나왔거나 뭐 전혀 뭐 화공과를 나왔거나 하는데 광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학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돼요. 특히 크리에이티브의 첨단으로 가보게 되면. 그 저는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카피라이터로 입사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데, 엄마 나 입사했어라고 전화했을 때 이제 가족들은 자랑스러워 하시죠. 아우, 뭐. 근데 제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엄마 너무 좋아하지 마. 나 아이디어 떨어지면 그만둬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라는 게 나한테 주어져 있어서 뭐 아이디어 보따리가 있어요. 어떤 총량이 있어서 그걸 다 쏟아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아이디어를 내는 직업이니까 나는 그만둬야 되나 보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일이라도 아이디어가 떨어지면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직까지도 대학을 졸업한 게 꽤 오래됐죠? 뭐 10년, 20년, 네, 아직까지도 아이디어를 내고 고치는 아이디어를 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한 건 그때의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이제 그때 지금 20년 넘게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뭘까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는 근육이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생겨서 점점 운동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아이디어에는 근육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운동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계속 참고 힘든 걸 참고 계속 하거나 계속 무게를 쳐 나가면 조금씩 조금씩 체력이 늘어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일종의 어, 뇌 달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상황인데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그 아이디어에 푹 빠져든 상황이 있어요.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처음 단계는 당연히 딴짓을 하죠. 뭐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하기 싫은 거죠. 그 다음에는 뭘 떠올려도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이상한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고통의 터널이 있어요. 뭐 모든 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의욕이 넘치다가 이제 고통의 단계를 들어가는데 이 고통의 단계에서 버티면은요 몰입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의 단계인데 내가 뭘 하고 있다라든지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라든지 그런 거 자체를 잊어버리는 단계예요. 그 단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이 됩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훈련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배우들의 몰입력이라든지 뭐 작가들의 몰입력이라든지 다 그런 건데 그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었죠. 그 딱 단순한 그 제목에서 들려지는 딱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내 뇌가 달궈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영감들이 서로 어떤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영감들이 모여서 갑자기 무슨 그 납땜했을 때 얘랑 붙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죠. 뭔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몰입의 단계인데 이때 나의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생겨나요. 새로운 창작이 막 쏟아납니다. 그것들을 받아 적는 거예요. 어, 이 과정을 하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뇌가 이제 식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몰입이 더 쉬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재밌느냐 안 재밌느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 이쪽 직업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경우는 이거를 뭔가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이제 하다 보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창작자들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었겠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기 때문에 늘 그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달굼 기능, 내 안에 있는 달굼 기능을 믿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크리에이터가 될 수는 없어도 내가 꺼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현재 최대치를 꺼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이걸 계속해 나가면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업계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견해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오븐인가 전자레인지인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상한 게 나왔죠. 자, 오븐과 전자레인지의 차이는 뭐죠? 이렇게 주방에서 살림을 하시면 아실 텐데 전자레인지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빨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작동을 하고요. 버튼을 끄면 바로 딱 식습니다. 오븐은 반대죠. 예열이 필요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잔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빵을 데워도 어떤 음식을 데웠을 때 그 안에서 지나고 나서 잔열이 남아서 그 안에서 계속 익는 작용이 일어나는 게 오븐이고요. 딱 끄고 나면 이게 딱 멈춰서 심지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해요.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전자레인지보다 오븐형의 사람이 창작을 했을 때 점점 더 대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매일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매일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몰입을 해서 한번 스위치가 켜져서 뇌가 달구어진다고 했죠. 아까 뇌가 달구어지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이제 뇌가 씻고 나서도 있죠. 내가 이제 이걸 잠깐 씻고 나서 샤워를 한다거나 뭐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요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요. 그리고 이제 딱 컴퓨터를 내려놓고 산책을 가요. 근데 그때 오븐에서 잔열이 남아서 계속 달구어진 음식이 익어가듯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좋은 게 나와요. 이런 거 하면 쏟아져요. 정말로 샤워를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영감을 얻는다는데 나는 안 그러지? 비밀은 뇌가 달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달구어지면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경지에 이르면 너무 그 일에 얽매여 있고 워라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재밌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휴가를 가서 누워 있는 것보다 더 몰입이 되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더 살아있는 느낌을 주고 생동하고 에너지가 뜁니다.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누구나 그렇죠.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적인 게 나왔어. 근데 그게 발전되어 다듬어져서 실제로도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이 됐어. 그래서 집행이 됐어. 그러면요. 자기 효용감이 엄청 커집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그립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취감. 뭔가 만져져요. 나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죠.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그 느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감정들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전문가다. 일반인보다는 이런 어려운 일을 의뢰받았을 때 또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뇌를 달군다라는 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즐기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창작의 영역에 종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영역에 종사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우울감과 권태감이 들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전자레인지형의 사람이다. 그럼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내가 전자레인지형의 사람이라면요. 축하드려요. 굳이 창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온, 오프 할 수 있어요. 일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를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상쾌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죠. 이 추구하는 쾌감과 쾌락의 형태나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영역은 또 다르죠.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얻기보다 뭔가 어, 나의 계획표대로 시간에 딱 맞추어서 15분이 되면 딱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또 30분이 되면 딱 청소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은 작업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럴 수 있는 영역. 좀 더 다른 영역이죠.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시면은 또 그분에게 맞죠. 그래서 내가 오븐형인가 전자레인지형인가 이거를
캐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모전을 한다거나 뭐 창작을 해야 될 경험이 있죠. 그걸 하면서 내가 창작해서 어떤 뇌에 달궈지는 영역으로 들어가지는가, 잔열이 남아 있는가, 잔열이 남아 있는 것을 즐기는가, 이걸 봤을 때 내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훈련하셔서 좋은 오분이 되시면 정말로 쥐어 짜내는 아이디어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나름의 행복한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고요.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고,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 스위치를 딱딱 온오프 하자라는, 나는 이런 게 훨씬 쉽다.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딱 하면 그게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 내가 정말 어, 이런 영역에,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 영역은 수치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한 시간에 10개를 생산하는 사람이 10배의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물론 돈을 가져가지만, 뛰어나다기보다는 대중하고 잘 맞는,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성공이 있지만 또 그 사람의 크리에이티브는 영원히 그 시대의 평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량화 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얻게 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써 주시면 제가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도 읽고 이론서도 많이 보긴 했지만, 저는 제가 느끼는 어떤 감각이나 제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체화했던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딘가에 계신 한 분, 당신 한 분에게라도 꼭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